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왔는데, 잠시만요. 원래는 좀 늦게 올려 했거든요. 근데, 공지를 쓰다가 그냥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일찍 왔습니다. 자, 어제, 아침은 적중을 했다. 뭐, 브리람과 이제, 알라솔 오버가 가장 좋았고, 나머지 승패는 좀 애매해서, 뭐, 방송에서는 따로 언급을 못 했는데, 이티아드 오버가 배당 대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버를 묶어 가자. 왜냐면 다른 경기 언더 봤던 경기는 좀 불안했기 때문에. 근데 음, 다행히도 빠른 시간에 오버가 나면서 어, 좀 배당도 좋았고. 근데 이제 해축이 그 챔스가 좀 아쉬웠죠. 이게 파리랑 레알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번 졌던 경기 아니면 상성에서 좀 밀린다 했었는데 뭔가 이길 것 같긴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골 차로 다 이겼습니다. 1대0, 3대2. 그래서 특히 모나코전은 0대2로 지다가 역전한 거 보고 어, 핸디문을 노렸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경기 일찍 온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어제도 좀 생각보다 늦게 와서 결국 7시 경기를 아예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따로 마지막에 하긴 했지만 이미 경기가 시작된 뒤라서 어, 자 회차가 바뀌었죠. 그래서 멜버른 시티하고 상하이 하이강 울산 경기가 7시기 때문에 좀 일찍 왔다. 왜냐면 한 4시 5시쯤이면 좀 애매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왔다. 그래서 혹시 뭐 낮이라 좀 보기 애매하신 분들은 일단 뭐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빠르게 분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버른 시티하고 강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챔은 두 경기 아챔 2가 이제 네 경기인데 일단 보면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에는 강원하고 비교했을 때 뭐 무난하죠. 왜냐면 지더라도 8위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FC 서울이 비기면서 승점이 10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11점으로 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도 울산 경기에 따라서 강원 울산 경기에 따라서 서울이 9위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강원 울산이 이기면 둘 다 11점이라 서울이 9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멜버른 시티 홈입니다. 지난 울산 원정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아침에 성적만 보면 워낙 좋기 때문에 강원이 지난번 홈에서 상하이 하이강한테 비겼단 말이죠. 이러면은 아무리 동기부여가 있어도 최근 그 아침에서 보면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득점도 저조하고 실점이 많을 때는 또 마치다 하고의 경기에서 3실점도 했기 때문에 불이람 원정에서 2실점도 했고 그래서 뭐 동기부여만 보면은 멜버른 시티보다는 강원이긴 합니다만은 원정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굳이 강원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만 갖고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음, 잠시만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뭐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은 뭐 강원이 지금 정배를 받아서 좀 애매합니다. 어, 저는 일단은 그래도 어, 강원의 이제 신락 같은 희망 그걸 보기 때문에
일단 강원 승무로 보긴 할게요.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다. 자,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하고 울산. 오늘은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뭐 저녁에 다시 올 수 있으면 와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아마 아침이 이제 경기가 시작하고 난 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오도록 하고. 자, 상하이 하이강하고 이제 울산인데, 상하이 하이강은 뭐 아직도 1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하이 하이강한테 좀 상성이 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원정 가서 이긴 적도 없고. 근데 지난번 상하이 하이강이 강원하고 비겼습니다. 근데 얘네도 보면 득점이 워낙 저조해가지고 울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득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울산도 득점이 많은 건 아닌데, 다만 얘네도 최근 4경기 동안 뭐 1무 3패로 성적이 좋진 않아요. 득점도 저조하고. 근데 상하이 하이강이 지금 최근 원정에서 2번 연속 비겼단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득점을 보면 둘 다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결국 한 골차 승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울산 승무 보고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대비는 언더가 좋아요. 상하이 하이강이 뭐 FC 서울한테 3실점을 하긴 했지만 울산도 결국 다득점을 못했던 거 생각하면 무승부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아까 그런 멜버른 시티하고 강원은 어느 오버가 어떤 게 좋냐. 멜버른 시티가 그래도 득점이 어느 정도 최근에 계속 꾸준히 있고, 강원도 가끔씩 다득점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오버는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아마 강원 경기는 그냥 강원에 이제 뭐 응원을 바라고 해야 되지, 뭔가 가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템필 오버 대 하노이, 꽁안 한호. 예, 자, 여기서부터는 또 달라지죠. 아침 2는. 왜냐면 이제 8강에 이제 한두 팀씩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번 하노이 원정에서 0대4로 졌습니다. 너무 대패를 했어요. 물론 이제 템필 오버 같은 경우는 홈에서 다득점한 경우도 있긴 한데, 아무리 하노이 폴리스가 원정의 성적이 홈보다는 안 좋다 하더라도 0대4를 극복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잠시만요. 완전히 홈 경기장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기긴 하더라도 진출은 원정팀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3.5 배당 대비 오버를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저는 그래도 홈이니까 프렘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기긴 하겠지만 진출은 원정팀 하노이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대4는 극복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반둥하고 라차뿌리. 자, 페르시 반둥하고 라차뿌리인데, 일단 지난번 0대3으로 졌습니다. 라차뿌리 원정 가서. 여기도 당연히 홈이 좀 유리할 거라 봐요. 라차뿌리가 뭐 전체적으로는 3대0의 스코어이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는 있긴 한데, 요거 보면 배당이 1.45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배당이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도 페르시 반둥이 배당이 더 적지 않았었나? 0대3은 좀 타격이 있는데 4점하고 3점 좀 애매합니다. 4점은 좀 극복하기가 좀 빡센데 3점은 그래도 한 골 차이라도 좀 워낙 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3점이면은 그래도 홈이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배당이 적더라도 홈팀 봅니다. 근데 결국 올라가는 거는 아까 뭐 하노이처럼 원정팀이 올라갈 확률이 크죠. 지더라도. 왜냐면 3골 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승에 아마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털릴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홈에서는 그래도 방콕, 슬랑우르 상대로 실점이 없었던 페르시 반둥이라서 라차뿌리가 이스턴을 7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간바오사카 0대2.
이러면은 그냥 언오버보다는 승에 차라리 마인승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템필 오버 프렌 이런 거랑 뭐 묶어가든 상하이 하이강도 언더 배당이 2배가 넘기 때문에 2배짜리 라인과 한번 묶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왔다는 점, 뭐 연휴기도 하고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그때는 아침을 제외하고 뭐 해축 오늘 EPL, 라리가 세리에 그리고 챔스로 한번 올 수 있으면 공지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원래 카라바흐인데 제가 일부러 아침 쪽 라인만 묶었기 때문에 순서는 그냥 일부러 구분하려고 했다. 그래서 알라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만 먼저 하는 거예요. 어제도 아침만 묶어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만약 해축이랑 섞어갔으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 알라를 하고 세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어쨌든 비겼잖아요. 2대2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세판 같은 경우에는 퇴장도 있었고 미드필더. 자 근데 2대2 스코어, 그리고 알라울도 최근에 뭐 아침에서 뭐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세판 또한 이 경기 또한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1차전을 비겨서 그런 것도 있고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후반 막판에 퇴장 당하면서 이제 극장골을 안 막혔으면 세판이 이겼을 텐데 점유율은 조금 앞서긴 했습니다만 슈팅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다. 뭐 프렌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지금 경기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타르에 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중립 표시가 떠 있긴 한데 이게 어차피 같은 카타르라 무승부 보는 게 맞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고 알나스르하고 아르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나스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배당이 너무 안 나오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호날두가 지금 출전 의심으로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애매하다 지금. 근데 멤버적으로 보면 워낙 차이가 나고, 자 어쨌든 지난번에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뭔가 휴식이나 이제 명단 제외, 즉 빠지는 선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근데 이번은 그런 표시는 아직 안 떠 있고 뭐 나중에 추가로 뜰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알라스르가 어쨌든 아르카다 상대로 지난번 슈팅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점유율도 그렇고 1대0으로 이겼는데 이번 무난하죠.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르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뭐 대패를 한 적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상대적인 거라서 승리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난하게 알라스르 승 봅니다. 다만 이제 배당이 너무 안 나옵니다. 사실 이거 뭐 1.01이면 뭐 가지 말라는 거죠. 이마엔을 마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마인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마엔. 그리고 3.5 기준은 좀 애매해요. 만약에 뭐 호날두도 출전을 안 하고, 그리고 다음 리그 경기가 3일 뒤에 있기 때문에 무리 안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뭐 2대0, 3대0으로 그냥 끝나면 결국 언더가 뜰 수도 있어서 언오버 갈 바에는 그냥 이마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13경기인데 카라바흐 한 경기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레반테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고, 일단 뭐 저녁에 올 수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그 해축은 챔스랑. 자 요게 이제 아침인데 어제도 아침만 묶어가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따로 갈 겁니다. 굳이 섞어 가진 않을 거예요. 자 카라바흐하고
잠시만요. 카라바오하고 뉴캐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라바오 같은 경우 지금 뭐 뉴캐슬하고 딱 비교했을 때 득점은 좀 비빌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점 부분에서 꽤 많이 실점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챔스 그 모든 팀들 통틀어서 36개 그때 그 아마 거의 밑에서 두 번째 그 정도로 실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차피 이거는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경기라 홈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카라바가 뭐 홈에서 뭐 강팀들 상대로 골을 못 넣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프랑크도 잡고 아약스 상대로도 뭐 두 골 넣고 했기 때문에 뉴캐슬이 최근에 좀 살짝 안 좋았죠. 뭐 연패도 좀 하고 그리고 많이 못 이겨서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최근에 토트넘 원정, 뭐 에스턴하고의 컵 대회 물론 퇴장이 있었지만 에스턴은 뭐 맨시티, 리버풀 다 지긴 했지만 득점은 좀 꾸준했어요. 그리고 챔스만 보면은 파리랑도 비겼던 오히려 챔스 성적이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더 좋다 흐름이. 그래서 아무리 카라바오여도 뉴캐슬한테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그리고 뉴캐슬이 기마랑이스의 부상 그리고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뭐 최근 부상은 기마랑이스밖에는 없긴 하거든요. 이러면은 공격 면에서도 뭐 카라바오가 좋을 게 없죠. 결장이 많아야 그나마 좋을 텐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뉴캐슬이 이길 확률이 크다. 다만 이게 원정이라는 좀 불안감 그리고 카라바흐가 생각보다 프랑크도 잡고 아약스전도 골을 넣었다는 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뉴캐슬이 뭐 전체적으로 아주 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긴 해요. 원정에서 실점이 좀 꾸준하고 예전에 울버햄튼하고도 0대0으로 비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챔스는 이제 대륙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기라서 뭐 3.5 프렌 이런 건 굳이 건드릴 필요 없죠. 배당도 안 나오고. 그래서 뉴캐슬 승은 배당 대비 별로고 저는 차라리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뉴캐슬이 이겨도 뭔가 실점을 할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변수가 생기면서 카라바오가 뉴캐슬을 잡는 그런 구도. 진짜 뭐 7배 역배가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아예 역배를 가긴 좀 애매해요. 그래도 뉴캐슬이 우세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모든 변수를 생각했을 때는 오버 가는 게 좋고 뭐 뉴캐슬 쪽을 좀 더 보시는 분들은 뭐 핸디 쪽을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핸디 무가 됐든 마인이 됐든 아니면 카라바오 역배 보시는 분들은 완전 역배까지보다는 이 프렌이나 배당을 더 높인다면 프렌 정도. 저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표시가 없습니다.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가고 그리고 조합에만 나간다는 점. 나머지 결과들은 자, 레반테 비아레알인데 자, 라리가입니다. 오늘 챔스 4경기, 나머지는 다 리그 경기라서 자, 비아레알이 순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3위거든요. 그리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19위. 득점만 보면 18골, 실점도 14골. 승점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모든 상황이 레반테가 안 좋습니다. 레반테가 그리고 홈에서 1승 3무 6패. 비아레알이 아무리 홈에 비해 원정이 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승점이 그래도 여전히 비아레알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뭐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비아레알 가야죠. 흐름만 보면. 근데 레반테가 뭐 홈에서도 비아레알 상대로 막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많이 잡지도 못했고 근데 좀 비비긴 해요. 마지막 홈 경기도 잡기도 했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레반테가 지난번 발렌시아전 무득점으로 지면서 최근 오랜만에 졌습니다. 5경기 만에. 그전에는 뭐 AT, 소시, 뭐 에스파뇰하고도 비겼고 엘체도 잡고 즉 승은 많이 없지만 쉽게 잘 안 지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2경기 연속 퇴장도 있고 그래서 레반테가 이제 미드필더 퇴장, 뭐 부상, 공격의 부상 한 3, 4명 정도 있고 비아레알도 마찬가지로 장기 부상자 모레노 빼면은 최근에 다니 파레오의 근육 부상 의심,
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정도 빼고는 추가적인 상황이 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비아레알 같은 경우도 근래 들어서 패배가 좀 많거든요. 얘네는 뭐 챔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챔스를 제외하더라도 리그만 봤을 때 최근 에스파뇰 4대1 대승이 있긴 했지만 헤타페 뭐지? 뭔가 잡음이 좀 들린 것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뭔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쨌든 저의 착각인 것 같고, 자, 레반테가 어쨌든 뭐 최근 홈에서 성적이 조금 더 좋긴 했는데 비아레알이 지금 냉정하게 보면 에스파뇰 이긴 건 홈이고 원정에서 지금 헤타페, 오사수나, 베티스 3경기 연속 승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막 연승했을 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득점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 레반테도 여전히 홈에서의 득점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그래도 아무리 레반테가 홈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흐름상 비아레알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아레알도 지난번 헤타페 원정에 제가 승리를 봤던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헤타페도 아시겠지만 득점이 10골밖에 안 돼요.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그때 당시 16골이었나?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득점만 보면 비아레알이 우세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더가 많던 헤타페가 2득점을 했습니다. 즉 원정의 비아레알은 압도적으로 갈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지난번 0대2에서 한 골 따라 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레반테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AT랑도 비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발렌시아전 이 실점이 좀 크긴 한데 물론 2골 먹히고 난 이후에 퇴장이기도 하고,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은 뭐 슈팅도 더 많았고 점유율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아레알의 저 배당은 좀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아레알 승무를 보는데 원정에 저 정도의 배당을 갈만한가? 그렇다고 오버를 가자니 레반테의 득점 때문에 좀 걸리고 해서 이 경기는 도무지 모르겠다. 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언더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프렌을 건드릴 수도 없고 그냥 비아레알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할 텐데, 냉정하게 비아레알이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해요. 지금 순위가 딱 3위인데 레알과 바르샤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밑에 AT, 베티스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뭐 에스파뇰, 셀타비고 요 라인들과의 경쟁을 하려면 오늘 이겨야 조금 더 달아날 수 있습니다. AT하고의 승점도 좀 늘리고 차이를 벌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비아레알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아레알 승을 아주 살짝 좀 더 볼게요. 근데 무가 걸립니다. 아주 살짝이니까 한 5.5대 4.5. 왜냐면 지난번 퇴장 때문에 0대2가 된 게 아니고 0대2에서 퇴장을 당한 레반테이기 때문에 퇴장 때문에 0대2 됐으면 아마 무에 좀 더 가까웠을 텐데 그래도 득점의 비아레알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소시나 에스파뇰, 엘체 상대로도 이제 멀티골 이상으로 넣었던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좀 더 보겠다. 자, 그 다음에 AC 밀란 코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리에 경기죠. 자,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코모 하면 생각나죠. 홈에 유일하게 이제 무패였었던 그 상황. 그때 처음으로 코모를 무너뜨린 게 AC 밀란이었다. 물론 그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1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막히면서 결국 동점골과 후반에 이제 무너졌던 경기였는데 그 이후에도 꽤 무패를 좀 길게 했습니다. 5경기. 뭐 토리노 코모 상대로 토리노 라치오 상대로 6대0, 3대0, 뭐 피오렌티나 3대1. 나폴리하고의 이제 원정에서 컵 대회까지 이제 승부차이 끝에 이기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인테르랑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코모가 홈에서 이제 AC 밀란하고는 진 적이 없고 상대가 피오렌티나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지만 불안해서 안 간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졌더라고.
어. 피오렌티나가 오히려 먼저 퇴장을 당했습니다. 두 골을 먼저 내줬고 모라타의 퇴장은 경고 누적으로 후반 막판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코모가 최근에 좋던 흐름이 한번 깨졌다. 그리고 유일하게 홈에서 패배를 줬던 AC밀란이 또 원정을 가야 되는 점과 또 최근에 AC밀란이 지금 6승 3무로 9경기 무패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AC밀란이 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 있지만 그게 좀 오래됐고 여전히 코모랑 AC밀란 둘 다 홈에서 좋은데 뭐 원정의 무패긴 해요. AC밀란이. 근데 코모는 원정 무패 아니거든요. 물론 득실로 비교하면 17골 대 9골로 같긴 합니다. 득실이. 그리고 물론 AC밀란도 지난번 피사하고의 경기에서 퇴장이 한 명 있었죠. 미드필더 라비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딱히 결장이 없어요. 코모도 이제 모라타의 퇴장. 그래서 결장 부분은 비슷하다. 근데 어쨌든 AC밀란이 홈에서 코모 상대로 진 적이 없고 두 번 다. 최근에 원정까지 이겼기 때문에 친선전 포함하면 6대 0입니다. 즉 상성도 그렇고 최근에 뭐 원정에서 잡은 것도 그렇고 9경기 무패도 그렇고 일단 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걸리는 게 AC 밀란이 가끔씩 무승부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사스올로, 제노아, 원정에서는 뭐 피오렌티나, 파르마. 생각보다 뭐 강팀들 제외하고도 가끔씩 이제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지진 않지만. 근데 상대가 코모면은 좀 빡셀 수가 있다. 이게 부가적으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아니죠. 얼마 전에 AT가 베티스를 5대 0으로 이겼을 당시 야 홈에서 무조건 이기겠거니 승 많이 봤던 경기 0대 1로 털렸죠.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라이오하고 어디가 했었지? 아무튼 그런 이제 강팀들이 뭔가 요새 약팀들한테도 막 지는 경우가 있고 같은 뭐 컵 대회든 리그든 같이 붙었을 때 뭔가 그 전 경기 이겼다고 해서 대승을 거두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C 밀란이 원정에서 코모를 잡고 9경기 연속 무패라 할지라도 어, 뭔가 당연히 원정에서 이겼으니 홈에선 당연히 이기겠지. 전 요게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코모가 또 하필 홈에서 졌거든요. 어. 뭔가 물론 연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하고 인테르한테. 근데 뭔가 연패 느낌이 안 나고 야 지난번 3대 1이니까 뭐 무난하겠거니 해서 AC밀란 승을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배당을 저렇게 줄 정도면 혹하긴 하거든요. AC밀란의 2배의 홈승의 배당이다. 근데 코모도 최근 원정은 5경기 무패입니다. 나폴리전도 선제골을 넣었던 걸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이제 피오렌티나전은 운이 안 따라줬다 보고 코모도 원정에서 다득점도 꽤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뭐 라치오, 피오렌티나, 피사, 레체, 토리노까지 뭐 기본 3득점에 5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리 AC밀란이 유리한다 한들 최근에 레체 한 골차, 뭐 제노아 비기고 사스올로 비기고 했던 전적들을 보면은 뭐 이게 컵 대회는 아니긴 하지만 AC밀란 승을 가기에는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다. 뭐 그렇다고 코모 프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결국 AC밀란이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게 무승부로 갈 거냐 승으로 갈 거냐의 그런 부분인데 코모도 반대로 뭐 원정에서 AC밀란을 잡을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무승부 보고 뭐 코모가 그래도 조금 더 잘할 것 같다 생각하면 이제 뭐 2프렌 가야 되는데 배당이 안 나오고 그럼 결국 프렌 아니면 고배당 무승부 쪽 라인인데 굳이 프렌을 갈 이유는 없다 봐요. 그래도 AC밀란 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밖에 생각이 안 난다. 자, 울버햄튼하고 아스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EPL에서 이미 뭐 갈 때까지 갔죠. 이 얘긴 혼자 유일하게 승점이 한 자릿수 9점, 1승 6무 19패. 16골에 뭐 실점이 가장 많지는 않습니다. 번리가 51실점이기 때문에. 근데 득실이 가장 안 좋죠. 마이너스 32. 그리고
홈에서도 여전히 꼴찌고. 근데 상대가 원정 1위 팀인 아스날입니다. 7승 3무 2패. 이 정도면은 뭐 비빌 각이 안 나와요. 지금 황희찬도 부상해. 뭐 생각보다 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많지 않고. 그리고 아스날도 뭐 미켈 메리노, 웨데가르 부상이 있긴 하고 장기 부상자 몇 명 제외하면은 결장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은 뭐 울버햄튼이 뭐 아스날 상대로 뭐 성적이 좋냐? 최근 4연패고 예전에 몇 번 잡긴 했는데 지금 뭐 FA컵 원정 잡고 노팅엄 비겼다고 해서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첼시 3실점, 본머스 2실점, 그리고 뭐 그때 한번 5경기 무패할 때 뭐 맨유하고 비기고 뉴캐슬하고도 뭐 비기고 그랬었는데 아스널이 뭐 예전보다는 최근에 뭐 몇 번 비긴 적도 있죠. 노팅엄 원정, 그리고 브랜드포드 원정, 그리고 뭐 홈에서는 맨유한테도 치고. 근데 냉정하게 보면 리그로만 봤을 때 뭐 리버풀, 노팅엄 2연속 무승부에 맨유까지 지면서 3경기 무승이었고 한데 그 이후에 리즈 4대0, 뭐 썬더랜드 3대0 이런 거 보면은 다른 팀 조금이나마 좀 상위권 아니면 뭐 중위권만 되더라도 모르겠는데 아스널이 요새 살짝 불안하니까 울버햄튼은 아무리 생각해도 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날 승 보고 마행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 같았으면 울버햄튼이 그 5경기 무패할 2승 3무 당시에 야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그동안 아스날 원정도 한 골 차였고 리버풀 원정도 한 골 차. 이제 뭔가 올라오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냥 뭐 연패할 때보다 좋아졌을 뿐이지 아스날이 일정이 뭐 밀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아스널의 승리. 뭐 마에는 좀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일반승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엔 보고 울버햄튼의 득점력 때문에 오버 가기가 어렵습니다. 울버햄튼이 좀만 득점력이 좋았다면 오버 가면 깔끔하긴 하거든요. 승은 배당이 안 나오고 마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1.58에 오버 가면 딱이긴 한데 이게 1대0, 2대0 이런 스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승 마엔 보는 게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올림피아, 레버쿠젠. 이제부터는 이제 챔스죠, 챔스. 올림피아코스하고 레버쿠젠. 자, 홈 어웨이로 치러지는 단판 승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홈에서의 느낌이 좋은데 올림피아코스가 1월에 레버쿠젠하고 경기가 있었어요. 26년도. 그때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한번 2대0으로 이겼었다. 그래서 한번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는 잡을만 하죠. 왜냐면 그때도 슈팅이 한 2배 이상 차이 나고 점유율도 많이 차이 났는데 결국 골이 중요한 겁니다. 유슈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슈팅 봤을 때 유슈팅도 거의 2배긴 했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레버쿠젠 입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때 16, 18이었는데 득점도 3골밖에 차이가 없었고 승점도 1점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피아코스가 뭐 결장자가 많지도 않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레버쿠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주전키퍼 제외하면. 근데 어제 경기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어제 제가 이제 파리 상성에서 밀리는데 왠지 이길 것 같은 좀 불안감이 있다. 뭐 이기는 게 불안감이라기보다는 흐름이 이제 모나코 그리고 벤피카 쪽으로 갔지만 결국 이기는 거는 레알과 이제 파리였다. 그러니까 벤피카도 지난번 레알 상대로 4대2로 대승 거두면서 올라왔는데 결국 스코어가 이긴 거 보고 올림피아코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다. 레버쿠젠을 2대0으로 잡았지만 그때 잡았다고 해서 오늘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레버쿠젠이 5승 1무로 흐름이 좋거든요. 물론 그때 올림피아코스한테 졌을 때 당시에는 3연패였습니다. 슈투트 1대4. 잘 나가는 호펜하임 0대1. 올림피아코스까지. 근데 최근에 다득점도 많이 하고 실점도 많이 없기 때문에 결장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보면은 올림피아코스도 뭐 타레미도 있고 지난번 뭐
레버쿠젠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결국 점유율이나 슈팅은 밀렸잖아요. 스코어상으로 이겨서 이긴 거지. 그래서 올림피아코스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좋다. 왜냐? 어제 약간 파리 레알 느낌이거든요. 뭔가 레버쿠젠이 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만 올림피아코스 홈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제외할 수 없어서 뭐 확률은 2%이긴 한데 뭐 요새 2%는 잘 안 가죠. 그래서 뭐 가실 분들은 뭐 다폴더나 이런 데 데려가시고 저는 프렌 봅니다. 레버쿠젠 프렌. 근데 완벽히 레버쿠젠 승을 보기에는 원정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갈지 레버쿠젠 역배를 갈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 일단 프렌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데글림하고 인테르 연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보데글림 인테르 가도록 할게요. 자, 보데글림도 좀 까다로운 팀이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은근히 홈에서 막 그 잡았던 팀들도 있고, 그리고 잘 비빕니다. 그때 맨시티전도 생각해보면 전반에 2대0이었죠. 3대1로 잡고, 예전에 토트넘하고도 비기고, 뭐 유벤도 선제골 넣었는데 아쉽게 2대3으로 지고, 뭐 도르트문트 원정 비기고, 단순히 한 경기만 우연히 이긴 게 뭐 비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AT 원정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 보데글림이 그래서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보데글림이 23위에 거의 걸쳐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맨시티랑 이제 AT를 이기기 전까지는 3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승점이. 근데 막판에 그 어려운 팀들 맨시티랑 AT 이기면서 이제 9점으로 득실에서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극적인 거죠. 자, 근데 상대는 인테르입니다. 5승 3패. 득실이 아주 좋고. 근데 둘 다 득점 차이는 없거든요. 보데글림이 그래도 득점이 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오버였던 이유가 본인들이 지더라도 항상 골을 넣었습니다. 2대2도 많고. 근데 인테르가 최근에 6연승이고 워낙 기세가 좋고, 그리고 아스날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 뭐 리버풀도 있고, 최근에는 아스날전 빼고는 진 적이 없어요. 도르트문트 원정도 잡고. 그래서 원정도 AT 원정 1대2로 패배 이후에 지금 리그 포함해서 9경기 연속 무패이기 때문에 보데글림 입장에서도 뭐 맨시티도 이기고 AT도 이겼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보데글림의 최근 흐름의 상승세를 봤을 때는 얘네가 지금 리그 경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챔스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또 다음 인테르 원정이 다음 경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경기가 있는 인테르보다는 확실히 좋죠.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테르가 최근에 뭐 잘하고 있고 실점도 적고 합니다만은 가끔씩 뭐 실점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아스날 3실점, 뭐 피사 2실점, 유벤 2실점, 그리고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챔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점, 뭐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도르트문트 이기기 전까지 3연패를 내리했었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뭐 인테르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전 그래도 이 보데글림의 이제 비비는 이 실력, 그리고 노르웨이 원정이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최근에 맨시티 AT까지 잡았기 때문에 기세가 하늘을 찌를 거다. 뭐 EPL하고 라리가의 그 아주 상위권 팀을 잡았기 때문에 인테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인테르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원정 이 인테르의 배당은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리해도. 그래서 전 차라리 3.5 기준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데글림의 그 패턴을 봤을 때는 맨시티, 뭐 AT, 뭐 모나코 하나 0대1 빼고는 다 다득점 아니면 이제 뭐 실점이 적든 많든 오버가 많았기 때문에 인테르도 도르트문트 뭐 2대0이긴 하지만 그 전에 아스날 3실점이라든가 AT도 2실점이었기 때문에 전 배당 대비 언더 갈 거면 그냥 인테르 승 가거나 아니면 뭐 보데글림 2프렌 가거나 뭐 이런 생각이긴 한데, 보데글림 2프렌은 사실 홈이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인테르라는 변수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서 3.5 언더를 갈 바에는 인테르 승을 가야 되는데 승도 애매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배당을 노리고 3.5 오버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2대2 무가 됐든 뭐 인테르가 3대1로 이기든
아니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저 맨시티처럼 3대1로 보데글림이 이기든 어, 결국 보데글림이 이기는 그림도 실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테르기 때문에. 결국 3.5 오버가 날려면 보데글림이 득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배당 대비 좋은 오버를 보겠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좀 넘긴 했는데, 자, 클럽 브리에하고 AT 마드리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아챔을 적중했기 때문에 뭐 오늘 아챔 적중해주면 좋지만 어제 아마 7시 경기 갔으면은 아챔의 고배당이나 뭐 그런 걸 한번 노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고.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자, 이제 추천, 뭐 질차,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이따 저녁에 상황을 봐서 아침 제외하고 해축, 뭐 챔스나 다른 리그들 경기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지를 하겠고, 어쨌든 지금 뭐 라이브로 보시거나 다시 보기로 보시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뭐 그때 되면은 뭐 결과가 달라질 거다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어제 뭐 이티하드 오버가 이제 낑겨 넣은 것처럼 그런 부분이 추가될 수는 있죠. 조합에는. 음.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브리에하고 AT인데, 자, AT가 정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라이오 상대로 0대3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AT는 기대를 하면 실망을 안겨주는 팀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때 이제 베티스 5대0으로 잡고 홈에서 한껏 이제 기대를 했는데 0대1 패배. 근데 또 바르샤를 또 4대0으로 이겼어. 그래서 제가 그때 라이오 경기를 안 갔잖아요. 일부러. AT 승무를 봤는데 역배가 터졌습니다. 아예. 야, 4대0으로 이길 때 엄청 그 하이라이트 보면 패스도 간결하고 티키타카 잘 되고 엄청 좋았는데 라이오한테 0대3으로 털리는 거 보고 아 이거 AT는 잘할 때 건드리면 안 된다. 오히려 못할 때 건드려야 된다. 왜냐면 베티스한테 지고 바르샤 이겼고 라이오한테 지니까 이제 또 이길 차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상대가 이제 아까 그 보데글림 인테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결장 부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갔고, 자, 클럽 브레하고 AT, 자, 둘 다 뭐 승점도 3점밖에 차이 안 났고 득실도 거의 비슷해요. 그 성적들을 보면은. 그리고 결장 부분 보면은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흐름인데 일단 클럽 브레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서 성적을 보면은 마르세유를 3대0으로 잡고 카이라트 4대1 그리고 바르샤하고 3대3으로 비겼던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리가 팀 상대로 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뭐 다득점도 그렇고 그래서 AT 입장에서는 좀 버거울 수 있다. 그리고 AT도 보면은 보데글린점도 지고 갈라타전도 실점을 하고 인테르를 잡았지만 실점, PSV도 잡았지만 2실점, 그리고 실점이 꾸준하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의 기세라든가 라리가 팀의 아주 강팀인 바르샤 상대로도 3대3으로 비겼던 클럽 브리에기 때문에 이거는 AT의 저 정도의 원정 배당, 아까 뭐 인테르나 어디냐 또 뭐 비아레알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정도 배당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지난번 졌기 때문에 다시 잘할 타이밍이다라고 하기에는 리그 경기가 아니고 챔스 경기이기 때문에 또 다릅니다. 그리고 원정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뭐 그렇다고 클럽 브리의 프렌도 아니에요. 왜냐면 뭐 AT 종배를 준 이유가 다 있겠죠. 실력적으로 보면 당연히 AT가 우세긴 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건 아까 카라바오 뉴캐슬처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다. 배당이 좀 적긴 해요.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걸로 가야겠죠. 뭐 아까 봤던 뭐 보데글림 이프렌 그리고 또 어디 갔냐? 뭐 코모 이프렌 뭐 이프렌들만 묶어가면 배당이 나오면 좋겠지만 레버쿠젠 이프렌 뭐 가실 분들은 가세요. 뭐 클럽 브리에 포함해서. 근데
이프렌 하면은 어제도 도르트문트가 뭐 이프렌의 보고 무승부 봤지만 2대 0으로 끝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프렌 갔을 때 이 배당도 안 나올 뿐더러 틀리면 허무하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 저는 요거 오버 가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버로 접근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종합을 하자면 아챔도 갈 만한 경기들이 있어요. 뭐 배당 대비 노릴 경기들도 있고. 근데 해축도 마찬가지로 챔스도 마찬가지. 오늘 뭐 고배당도 노릴 것들이 있고 뭐 배당 대비 적절하게 섞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사실상 메인이다.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 16경기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두 경기는 아침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오늘 뭐 너무 경기에 비해서 조합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가시고 내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내일 일단은 지금 배당을 봤을 때 낮은 배당도 있긴 한데 거의 없긴 해요. 내일 낮은 배당이 크리스탈 정도? 레오포츠나 나고 나머지는 거의 2배 이상 아니면 거의 배당이 좀 1.8, 1.7 요 라인 릴이 1.5기 때문에 릴 레오포츠나 크리스탈 빼면 배당들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고배당 위주나 뭐 무승부가 됐든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구독, 질차, 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방종을 하지만 방종하고 구독자 게시판은 바로 올려드립니다. 유튜브랑. 근데 조합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따 저녁에 한 번 더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 보고 괜찮으면 그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왔기 때문에 혹이라도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고 자 어제 그래도 아침 적중을 해서 오늘 흐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따 올 수 있으면 공지를 좀 남기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